자, 먼저 오늘 코스피 조금 전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1.79%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09% 강보합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반도체 업종에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그것만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딱히 이제 호재가 없었다.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자닉스가 빠지게 되면 시장이 꾸준하게 막 빠지면서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악순환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많이 없어졌고 레버리지 ETF 관련한 그런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측면을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뭐 주가의 급등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측면에서 건전한 로테이션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는 오늘 장세를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중요한 이슈가 케빈 허시 취임 이후에 첫 잭슨 홀 미팅이 이제 미국 현지 시간 특히 이제 미국 연준 의장 케빈 허시 강연이 28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에 이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케빈 허시 강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해서 우리가 보면 참고가 될 수 있지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글쎄요,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케빈 워시의 어떤 뭐 매파적인 거냐, 아니면 뭐 비둘적인 거냐, 극단적인 어떤 그런 컨셉의 연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케빈 워시의 어떤 그런 컨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본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CPI라든지 뭐 CPI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컨센서스보다는 막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의 어떤 컨센서스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측면 한편으로는 또 이런 모습들이 좀 의문스럽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물가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좀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시장 참여들은 조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PC 발표 이후에 케빈 허시가 물론 이제 너무 이 기대 심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케빈 허시 약간 좀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말을 좀 상당히 좀 아끼고 전반적인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인색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소폭 라는 컨셉으로 요 정도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얘기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재무부와의 어떤 협업이 있을 것이냐. 재무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백을 좀 하고 전반적으로 이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준도 이 재무부나 트럼프 정부를 좀 돕는 컨셉, 우리도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전반적인 뭐 연준의 어떤 지급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국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미국이 부채가 많고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 않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해결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컨셉과 재무부와의 어떤 그 협업을 얘기하는 것은 약간 상반된 컨셉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측면의 발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잭슨홀 미팅 뭐 상당히 저는 뭐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좀 자극적인 맛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비춰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증시의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 점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재무부는 좀 금리 상승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물가는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국채라든지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다른 국가 대비해서 AI 투자 관련한 어떤 그런 이제 임팩트가 경기 성장률로 좀 이어지면서 미국 경기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성과가 좀
성장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라는 것은 각 기업들, 각 국가의 그런 이제 성장을 반영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재무부나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채를 이제 바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차를 우리가 사주고 단기채에 판다. 이런 컨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TGA 잔고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재무부 측면에서의 양적 완화, QE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침체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의 신뢰도가 조금 훼손이 됐다라는 측면,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건 물론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높아진 AI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의 우려를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뭐 잭슨 미팅도 그렇고 재무부 베센트 장관의 어떤 입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높아가는 그런 물가를 정부라든지 연준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약간 좀 신박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어떤 그 지식들이라든지 그런 시장의 어떤 파급력을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라든지 연준이 협업을 해서 이런 높아지는 그 물가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이거를 좀 통제하려고 하는 컨셉이 돼서 억지로 좀 물가를 좀 눌리면서 시장의 어떤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컨셉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금방 이제 물가 인상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이 연구원께서는 미국의 물가 인상 정부의 노력이나 뭐 연준이 조금 뭐 어떤 발표를 지혜롭게 해서 좀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가 않았고 이 물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미국 성장 측면의 어떤 뭐 큰 부담이다. 미국 경기가 물가 때문에 잡힌다라는 컨셉보다는 새로운 이제 AI 사이클 측면에서 새로운 상승 동력 안에서 결국은 이제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민들 입장, 미국 서민들 입장에서 물가에 대한 수준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반대 진영, 정부의 반대 진영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약간 그 반대침에 있는 연준 이사들이라든지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계속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과거의 어떤 뭐 쿡 이사처럼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제 본인들의 어떤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하면서 이런 좀 이제 약간 좀 립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물가를 좀 최대한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물가를 낮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부라든지 연준은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재무부는 계속해서 연준을 케빈 워시를 계속 압박을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이백이라든지 TGA 잔고를 쓰면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너가 저기 잭슨 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과하다. 지금 뭐 금리를 계속 인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 정치적인 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약간 완화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3월 달에 부각시켰던 것이 이 물가에 대한 어떤 기고 효과를 만들어서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생각하는 물가 지수보다는 YY 수치가 조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금 높아진 기고 효과 역기저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가 조금 상당 부분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시장을 좀 안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내용을 보면 그런데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92%에 달하는 걸로 나와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뭐 AI 버블로는 좀 잠재운 것 같긴 한데 지나친 매출 의존도 그 리스크가 또 다른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카테고리로 묶은 걸 보면 요거는 그냥 AI 관련한 거를 다 이제 데이터 센터로 묶은 것 같고요.
그 외에 뭐가 있느냐, 뭐 게이밍이라든지 뭐 이제 여타 그 IT 장비들 이런 쪽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매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구축하는데 그 필요한 핵심적인 GPU라든지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것이 핵심적인 AI 사이클에 본인들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매출 비중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요 엔비디아 실적 측면에서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AI라는 그 생태계가 지금 뭐 구축이 되고 있는 거냐, 뭐 HBM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샌디스크 이런 쪽만 돈을 벌고 뭐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적자가 계속 심해지면서 캐시플로우가 이제 고갈이 되면서 전반적인 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AI 생태계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잭슨왕 CEO가 얘기를 했죠. 소프트웨어가 지금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 그런 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발언의 내용은 약간 정치적일 수도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금융의 허브 측면으로 금융 대부업처럼 약간 이제 AI의 어떤 그런 이제 자금을 좀 빌려주고 일부 지분 투자도 해주고 일부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안 받고 이걸 이연시키는 매출 채권이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가장 AI의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젠슨왕 CEO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AI 전체적인 어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성과, 그리고 오픈웨이트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은 시장 참여들의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경쟁자가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맨날 GP 마진 얘기하는데 GP 마진 75%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근데 결국은 유지를 시켰고, GP 마진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지위를 얻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AI 생태계가 좀 계속 좀 잘 굴러갈 것이다. 본인들도 돈을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돈을 잘 벌지만 소프트웨어의 진영들도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과, 그 안에서의 뭐 TPU라든지 뭐 할라피뇨라든지 여러 가지의 엔비디아를 견제를 하고, 엔비디아도 결국은 칩을 판매를 하고 GPU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글로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그런 이제 본인들의 해치 전략,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화두가 됐지만, 엔비디아는 GPU를 GP 마진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런 경쟁적인 어떤 그런 점유율 측면에서 아직은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AI 생태계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적인 생태계, 본인들의 어떤 점유율, 이런 측면 두 가지가 모두 다 만족이 된 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에 대한 어떤 그 가이던스도 기존의 매출 증가율 40%에서 내년 뭐 70%까지 이렇게 좀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70%도 원래 100% 이상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주주들을 설득하는 컨셉과 전반적인 탑다운이라든지 버텀업을 좀 이제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볼 때 한국 반도체 쪽에는 어떻게 실적으로 연결될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 측면에서는 이제 뭐가 되든 좋다. 지금 뭐 젠슨왕 CEO에서 지금 핵심적인 거는 앞으로 이제 너무 클로즈드 모델, 그러니까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 관련한 그런 매출에 대한 어떤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백로그라든지 추가 수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 다 아는 부분이고, 이 오픈웨이트 측면에서
약간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엔비디아의 핵심 성장 동력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픈 웨이트라는 것은 이 소버린 AI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보안 등의 어떤 그런 이슈를 통해서 본인들이 GPU를 사다가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보안적인 어떤 그런 이제 AI를 돌리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 오픈 AI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로즈 모델, 오픈 웨이트 모델 요 두 가지가 같이 성장을 하고 이 오픈 웨이트 모델은 결국 에이지 시대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컨셉이 커지게 되면 다시 또 GPU의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판매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더 늘어나는 컨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저희가 뭐 엔비디아가 사실은 반도체의 핵심적인 고객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 반도체도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그런 컨셉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반도체의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많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이제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다음 주 이제 9월 증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짧게 한 20초 정도 어떻게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뭐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실시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변동성이 크게 완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단일 종목 ETF에 어떤 자금이 막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상반기에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큰 기여를 했던 개인들이 지수 관련한 ETF 그것도 레버리지가 아닌 그냥 정방향의 1배짜리 레버리지를 1배짜리 ETF를 갖다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이제 머니 무브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상반기 대비해서 지금 변동성이 많이 완화됐다는 부분도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반기만큼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컨셉보다는 시장과 어떤 그 균형을 맞추면서 약간 이제 그 기존에 소외게 됐던 종목군들도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의 컨셉으로 지수가 좀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는 컨셉 그렇지만 완만한 그런 컨셉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배당을 많이 할 텐데요. 하반기에는 사실은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당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챙기시면서 안정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원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향후 증시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